예, 2022년 11월 1일 지금 오전 7시 45분 경입니다. 지금 벌써 11월로 이제 달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제가 자다가 잠을 지금 왜 깼냐면, 예, 잘 자고 있었는데 또 이제 수포제 테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포제를 요즘에는 얘네가 끈부리고 잡혀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겠죠. 심장이 쫄깃하고 언제 잡혀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때보다 테러를 더 이제 극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끊임없이 성기에다 대고 수포제를, 그것도 다량으로, 굉장히 쓰리죠. 그렇게 뿌려서 그걸 씻어내느라고 이제 화장실 들락거리느라고 바쁘고요. 어, 멘탈들이 지금 심장이 쫄깃한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언제 체포될지 그 불안감. 왜냐하면은 NSA, 트럼프의 그 정보국이죠. 얘네들 이 나치들의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 나치라고 부릅니다. 외국에서. 얘네들의 알바의 알바까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에 이 자살방지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이 나치들, 얘네들이 대량 체포, 처형이 되었습니다. 10월달 중순 정도에 처형되었고, 일본이 지금 현재 준계엄령 상태, 사실상 계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이제 딥스들 청소가 더 속도가 빠르고 더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알 수가 없겠죠.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단지 이제 인텔에서만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네들의 이 앞길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이 위층 아래층 옆집에서 쏘는 거 말고 원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컴퓨터에 마우스를 눌러서 한꺼번에 10명씩 이 작업치료사들이 이 마우스를 눌러서 원격으로 이렇게 쏘는 걸 디지털 치료라고 지네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물론 작업요법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치료를 하는 걔네들, 이 작업치료사들, 걔네들도 당연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이 대량 학살에 걔네도 주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걔네들 역시 심각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얘네들 이 집 주변에, 우리 주위에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원래는 이웃이죠. 윗집 아랫집 옆집에 살고 있는 이 자살방지요원들, 게이트키퍼 요원들, 그리고 자살방지 요원, 타이틀이 자살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이 아니어도 이 화학무기 테러에 이 가담한 가담자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관계없이 모두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애들 다 잡혀간다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촉법소년 물론 나이를 낮췄지만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 다 잡혀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 독극물 테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살방지원들을 체포 처형한 나라는 일본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들을 전부 다 지금
화이트햇이 딥스를 거의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인텔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이 자살 방지 요원들의 프로테지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 복종하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 이러한 MOU를 맺고 있는 것이 시청, 구청, 법원, 언론, 그리고 666개 군의 시민단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666개가 아니고 666개 군의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겠죠. 시민단체도 요즘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모두 다 MOU를 맺은 그런 그 단체들까지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80%에 달하겠지만, 사실상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100% 모두 다 골든건을 가지고 화학무기를 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들이 볼 때는 50% 정도가 이 자방 3천만 명 이 정도 숫자가 자방과 자살방지요원과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인 이들 긴급 대응 팀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미 돈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자방들도 돈을 받지 못할 텐데 이거를 왜 하느냐. 걔네가 공식적으로 화학무기 테러, 생화학무기 테러 사용 금지입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7월 달에 금지를 시켰는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저도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얘네들이 이 골든건을 계속 쏘고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하고 가방에 화학무기 통을 집어넣어서 원격으로 디지털 치료, 걔네 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독극물 테러, 이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데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는 걔네가 얘네가 여태까지 저지른 이 살인, 그리고 자살을 시키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독극물 테러를 했던, 화학무기 테러를 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이 사람들 괴롭히는 데서 이렇게 쾌감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끼고,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작업치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원래는 개인당 지금 대상자 피해자 1인당 몇 월 며칠 뭐 스포제 몇 미리를 누구에게 어디다 쏘고 이런 건 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뉴얼대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이 피해자들이 화가 나서 이제 욕을 많이 하는데요. 욕을 하거나 이러면 얘네 감정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양이 지네 맘대로 많이 쏘고, 요즘 저에게도 굉장히 다량의 수포제를 눈에다도 쏘고, 평상시보다 이제 양을 굉장히 많이 해서 성기에도 쏘고 눈에도 다량을 쏴서 굉장히 많이 쓰리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조만간에 체포가 돼서 끌려가면 어떻게 하나. 뭐 여태까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에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물론 조직 스토킹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서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방들, 이 곳곳에 자방들이 이 골든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가방에 약통을, 화학무기 약통을 넣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쏘고 이런 거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격하게 숫자가 많이 불렸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F코드 대상자들, 코로나 확진자들, 백신 비접종자들을 에게 화학무기 테러를 시키고 이들이 뭐 지네 꼴리는 대로 기분 나쁜 사람한테 이제 화학무기를 쏘고 얘네들은 화학무기 테러하는데 중독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들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거에 아주 쾌감을 느끼고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절대로 가볍게 나이가 어리다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피해자들이 나중에 경찰 조사보다 검찰에서 이게 조사를 해야겠죠. TF를 만들어서 검찰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이 자체를 즐기는 거죠. 돈도 벌고 물론 여태까지 자살을 시켜야지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살인을 해야지 2천만 원 이상을 주고 더 많이 괴롭힐수록 더 잔인하게 할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돈을 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이미 이 연쇄살인범처럼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돼서 이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숨어서 자기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가해를 하는 거를 그것도 가벼운 약물이 아니고 이 화학무기 테러는 독극물인데요. 이러한 테러를 하는 것을 아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형을 시키거나 내지는 중형을 중형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멕시코인들이 이 미국인들을 독살하기 위해서 화학무기 테러를 굉장히 많은 숫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 테러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 절반이 나머지 국민 절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3천만 명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에게 이런 화학무기 테러, 이 독극물 테러를 하는 이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그 딥스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뭐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딥스 국가들에 이어서 여기는 걔네들보다 더 많이 맞았습니다. 백신도 많이 맞았고 엊그저께도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뭐 이러면서 마약과 5G 주파수를 확 올려서 전자레인지 수준으로 주파수를 올려서 고주파 테러로 거기에 이제 몰려있는 사람들을 인신공양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고주파 테러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감전사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로 모두 다 죽었는데요. 아무튼 이 딥스들의 실험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지금 외국에서는 5G 셀타워가 가로등 안에 전부 다 곳곳에 다 숨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G 테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부수고 난리인데 아직 이 나라는 비인지 상태. 화학무기 테러도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지만 비인지 상태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백신이나 이 5G 여기에 대해서도 비인지 상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온리 이 뉴스나 뭐 이런 거 MSN만 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다른 나라보다 되게 순종적이고 사람들이 이 정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마음대로 지금 다 나라와 사람들을 다 망쳐놓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10월 달이 지나갔고 지금 물밑에서는 엊그저께도 헬기들이 전투기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 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헬기 소리가 나서 제가 영상을 못 찍었을 정도니까요. 이 근처에서 많은 대량 체포에서 지금 나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재판을 하는 대로 보내졌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습니다. 이 딥스들 밑대가 아래 최상층의 딥스들 모두 다 99% 처형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층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꼬봉 딥스들, 이 자살 방지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 간첩들을 다 거기에 포함되겠죠. 피해자로서 이들을 결코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원래가 화학무기 테러는 종신형 아니면 사형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형을 내릴 것을 바라고, 그것도 물론 시기가 이미 다가왔지만 빨리 이들을 체포 처형 처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